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UBC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교수의 양자 구도에서 박 위원장이 5%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기관장 평가에서 박맹호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김봉만 교육감은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비슷했습니다. 울산시가 외자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글로벌 산업도시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어촌마을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 낮 기온은 평년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없이 맑은 날씨에 영하 4도, 낮 최고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실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UBC 울산방송은 지역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대선 후보별 지지율을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16.7%인 반면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 등 부정적인 평가는 29.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31.8%로 1위를 차지했고 안철수 교수가 17.8%로 2위, 정몽준 전 대표가 5.1%로 3위, 문재인 이사장이 3.7%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시민, 손학규, 이회창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박 후보가 42.7%, 안 후보가 37.3%를 기록해 두 사람의 격차는 5.4%포인트 차이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2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당별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2%로 가장 높았고 민주통합당이 10.4%, 통합진보당이 2.1%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8.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6개 선거구별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총선이 여야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거나 또 야권 단일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선우석 기자입니다. 먼저 중구 정가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17.6%,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18%, 보통이다가 45.3%로 나타났습니다. 남구갑 최병국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가 17.6%, 부정적인 평가가 21.5%, 보통이 39.3%로 조사됐습니다. 남구월 김기현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 25%, 부정적인 평가 13.8%, 보통이 39%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안효대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 21.2%, 부정적인 평가 15.7%, 보통이 45.5%로 조사됐습니다. 북구 조성수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 16.1%, 부정적인 평가가 21.3%, 보통이 38.7%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강길부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 26.4%, 부정적인 평가 12.4%, 보통이 40.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여야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28.7%,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32.7%로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가 4%포인트 높았습니다. 부동층은 38.6%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한나라당 후보 30.8%, 야권 단일 후보 31.1%,
남구갑은 한나라당 후보 32.1%, 야권 단일 후보 32.2%, 남구을은 한나라당 후보 27.2%, 야권 단일 후보가 29.8%를 보였습니다. 동구는 한나라당 후보 30.1%, 야권 단일 후보 34.5%, 북구는 한나라당 후보 22.1%, 야권 단일 후보 37.6%, 울주군은 한나라당 후보 29.7%, 야권 단일 후보 30.7%로 나타났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다음은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5개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고 김봉만 교육감은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남 기자입니다. 박맹우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59.2%로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 등 부정적인 평가 5.4%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보통이다는 27.5%였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긍정적인 평가 13.6%, 부정적인 평가 15.3%, 보통이 43.1%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긍정적인 평가 20.1%, 부정적인 평가 12%, 보통이다가 45.8%로 나타났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긍정적인 평가 26.6%, 부정적인 평가 10.5%, 보통이 45.2%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긍정적인 평가 23.8%, 부정적인 평가 10.2%, 보통이 46.3%로 나타났습니다. 윤종호 북구청장은 긍정적인 평가 26.3%, 부정적인 평가가 10.6%, 보통이 44.3%로 나타났습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긍정적인 평가 24.5%, 부정적인 평가 8.6%, 보통이 42.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국회의원 선거구별 500명씩 모두 3,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79%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은 무룡산 쪽과 용현 용잠의 장생포 쪽에서 2마리 용이 마주보면서 바다로 잠겨드는 지세라고 합니다. 이 풍수학적 해석대로 임진년, 용의 해인 올해는 울산이 대항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산업도시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위, 수출 1위, 1인당 지역 총소득 1위, 개인 소득 1위. 지난 반세기 국가 산업 발전의 심장부 역할을 해온 울산의 성적표입니다. 산업 수도란 별칭에 걸맞게 고통 지수도 가장 낮아 지표상 경제적 삶은 단연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정 공업지구 지정 50주년을 맞아 이제 울산의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전지와 그린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3대 주력 산업과 전지 산업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하이텍밸리와 매곡동, 중산동 산업단지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캠퍼스 구축과 신화학 실용화 센터 개소 등으로 연구 개발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장기적 비전으로는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오일 허브항과 연계한 국제 금융 도시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미 제시한 특화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활기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새해는 이 같은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 복지 환경이 어우러진 글로벌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온통 잿빛인데요. 울산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울산시장 일행은 세계 5대 화학기업인 솔베이그룹과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울산에 투자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회사 경영진은 울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화답하고 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Und die technischen Probleme, die zurzeit die Reichweite des Fahrzeugs begrenzen, müssen gelöst sein. Deshalb Fortschritt in der Batterietechnologie ist der entscheidende Punkt. 이 같은 노력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150개 기업에서 3조 2,42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2006년 2조 9,900억 원의 실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유로존 위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한창 조성 중인 자유무역지역과 길천 단지, 하이테크 밸리에다 약 3조 원 이상의 첨단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끔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단 파견과 국내외 투자 설명회도 적극 지원해 한미 FTA와 한 EU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올해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지난해 성과를 뛰어넘는다는 울산시의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동구 한 어촌마을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동구 주전동의 한 작은 어촌마을. 최근 6개월 새 무려 10차례가 넘는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군자리에서 3번을 절도를 당했으니까 누가 훔쳐가는 줄도 모르고. 인근 횟집 창고에 있던 물건도 잇따라 털렸습니다. 별의별 거 다른데 밥도 훔쳐가고 봉도 훔쳐가고. 이 집은 얼마 전 대문을 새로 설치했는데요. 이 마을은 최근 잇따르는 절도 때문에 이렇게 대문을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 대문을 잘 안 답니다. 요새 이제 대문이 좀 생기는데 이거 오토바이도 많이 일갑고 이러니까. 절도범들이 CCTV가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지역엔 30곳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일산과 방어진 등 도심에 집중돼 있고 주전동과 서부동, 동부동 등 정작 외곽 지역에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은 그쪽까지도 될 건데. 범죄와는 거리가 멀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허술한 방범 속에 치안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의 올해 국가 예산이 정부 안보다 1,000억 원가량 증액된 1조 7,06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1,240억 원, 울산 신항만 1,100억 원, 옥동 농소간 도로 개설 150억 원, 울산대교 227억 원 등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분원 설립과 오일허브 남항 방파제 설계비, 울산기상대 이전 설계비와 북부경찰서 신축 예산 등이 반영되고 810억 원의 자유무역 지역 국비 지원도 확정돼 연말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와 소방공무원이 전국 최초로 초과 근무수당 소송 판결액의 70% 지급에 합의하자 다른 시도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6개 시도에서 소송 합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58억 원 가운데 105억 원만 지급하고 53억 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영어마을 부지에 공립국제고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울주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적립한 사업자 지원금 95억 원과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인센티브 기금 105억 원을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고 별도로 해마다 5억 원씩 10년간 학교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현대 관계사들이 내실 위주의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660만 대 생산 판매로 세계 5위를 달성한 현대기아차 그룹은 올해 목표를 지난해보다 6% 늘어난 700만 대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경영 목표로 수주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35조 4천억 원, 매출은 9.5% 증가한 27조 5천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태화강을 찾는 겨울 철새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태화강 겨울 철새를 모니터링한 결과 42종 3만 3천여 마리로 1년 전 27종 2만 7천여 마리보다 15종 6,400여 마리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인 센서로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7년 연속 수달이 발견됐고 1년 전 조사에서는 없었던 큰 고니와 깍도요, 회색 머리아비 등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단 악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무인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13대의 악취 무인 포집기를 설치해서 특정 장소에 악취 물질을 포집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접수된 악취 발생 민원은 60건이었으나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무인 적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4.11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트위터 등 SNS 선거운동 위법 행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SNS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 사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